이번에는 한국 원자력 원팀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 알림 먼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살펴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르두와이힌 지역에 2.8기가와트, 1.4기가와트급 2기 규모의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디자인 빌드 모델로 발주되며 UAE와 카타르 국경 인근 해안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전통적 디자인 빌드 방식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발주자에게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일괄로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2022년 3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두와힌 원자력 에너지 회사를 설립했으며 2023년 PMC 패키지 입찰에는 영국 아트킨스와 호주 우울리, 프랑스의 아시스템스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입찰 현황 및 경쟁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찰 일정은 사우디는 2022년 입찰을 시작했으나 마감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12월 이후 2023년 4월, 7월로 연기되었으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최종 입찰 마감일이 명확히 공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주요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참여국을 보면은 2022년 사우디가 입찰 참여 요청서를 발송한 국가는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입니다. 2018년 예비사업자 선정 시 포함되었던 미국은 이번 본 입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 한국전력공사 주도의 팀 코리아이며 중국은 중국 핵공업집단공사 CNNC이고 프랑스는 프랑스전력공사 EDF이며 러시아는 로사톰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요인은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례로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사업 4기 APR 1400을 186억 달러에 수주하여 2024년 전호기 상업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와 유사한 고온다습한 중동 사막 환경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으로 사우디가 한국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2009년 UAE 입찰 당시 경쟁국 프랑스 아레바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형 APR 1400은 건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와의 전략적 협력 면도 있습니다. 2018년 칼둔 알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AE는 2015년 한국과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점 및 도전 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술 지재권 문제입니다. 한국의 APR 14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미국 원자력법 123조, 123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제3국 수출 시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사우디가 IAEA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국의 장점도 살펴보자면 중국은 한국과 프랑스보다 최소 20% 이상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사우디와 정치적 레버리지가 있으며 프랑스는 오랜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AP1000 적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요구 내용은 2025년 8월 말 APEC 에너지 장관 회담차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 및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수주 시 APR 1400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AP 1000 모델을 채택하고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분쟁이 2025년 1월 글로벌 합의문으로 해소되었고 양국 정부 간에도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되었다며 사우디 원전 사업에서 AP1000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적 배경을 판단해 보자면 먼저 웨스팅하우스의 이익 보장으로 2025년 1월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약 9,292억 원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500만 달러 약 2,502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원전 수출부터 이 조항을 적용하여 웨스팅하우스의 역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AP1000 공급망 복원으로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EPC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딜레마를 보자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우디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 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APR 1400도 미국의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한 APR 1400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 공급망을 개척해야 하는 AP1000 모델로 전환하면 공기가 길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APR 1400은 건설 기간이 52개월인 반면에 AP1000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 등에서 지연 요인이 많아 실제 건설시 더 긴 공기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P1000과 APR 1400의 기술 비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철학 차이입니다. AP1000은 모듈화 건설과 SC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공장 제작 비중을 높인 설계입니다. 반면 APR 1400은 현장 건설 중심이지만 한국의 빠른 콘크리트 타설 능력으로 건설 속도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 실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보글 3호기 AP1000은 INCB 경납 건물 내부 구조 콘크리트 작업 지연으로 상당한 공기 지연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신한울 1호기 APR 1400은 MEP 기계 전기 배관 설치 단계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AP1000보다 효율적인 건설 과정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AP1000의 설계가 본질적으로 비실용적인 것은 아니며 건설 방식 개선 시 11개월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건설 역량과 결합될 경우 AP1000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핵 확산 및 정치적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드 스탠더드 이슈입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 123 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나 핵심 쟁점은 골드 스탠다드 적용 여부입니다. 골드 스탠다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2009년 UAE가 미국과 123 협정 체결 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자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우리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여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IAEA 전면 안전조치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우디는 2023년 IAEA 소량 의정서 SQP를 폐기하고 전면 안전조치협정 CSA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핵물질을 IAEA에 신고하고 정기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민간 원전 프로그램 도입의 필수 요건입니다. 2025년 9월 IAEA 총회에서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은 CSA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강조하며 원전 개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관한 진전 여부를 보자면 2025년 4월 13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리야드 방문 중 미국과 사우디는 민간 원자력 산업개발 협력을 위한 예비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사우디와의 핵 협력을 위해 123 협정이 필수적이라며 양국의 목표를 충족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사우디와의 123 협정에 우라늄 농축 제한 조항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 진전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수주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먼저 긍정적 요인으로 UAE 레퍼런스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계획된 일정과 예산에 맞춰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UAE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 기반입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2011년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5년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스마트 건설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한전은 사우디의 4조 원 규모의 가스복합 발전소 2개 사업을 수주하여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적극적인 영업입니다. 한전은 2025년 5월 UAE 바라카 원전 사업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과 신규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압박입니다. 미국이 AP1000 모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APR1400을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국의 강점을 보자면 중국은 저가 공세로 공식적인 입찰을 준비 중이며 정치적으로도 사우디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EDF는 오랜 원전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로사톰은 정치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이스라엘, 이란 긴장, 가자 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이 프로젝트 진행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전 프로젝트를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어서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은 한미 공동 AP1000 기반입니다. 공동 수주 기반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AP1000 기반 원전을 수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장점은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향후 미국 내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과 그리고 단점으로는 수익성 저하, 기자재 구매 및 로열티로 기당 약 8억 달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과 AP1000 공급망 구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8월 한손과 웨스팅하우스는 북미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사우디 프로젝트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단독 수주 APR 1400 기반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뚫고 APR 1400 기반으로 단독 수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장점은 최대 수익성 확보, 기존 공급망 활용으로 공기 단축, 체코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과 단점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위험, 향후 원전 수출 시 미국의 제재 가능성, 1, 2, 3조 승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3은 경쟁국,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수주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가 입찰과 정치적 레버리지로 수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은 사우디 시장 진출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나 베트남, 튀르키예 등 다른 시장에 집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프랑스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에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네 번째는 프로젝트 지연 지속의 경우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과 사우디 1, 2, 3 협정 난항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의 패턴을 보자면 이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은 중간 수준 50에서 6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UAE 바라카 원전 성공 레퍼런스와 가격 경쟁력은 강력한 강점이나 미국의 AP 천하 압박과 중국의 저가 공급세가 주요 변수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전략은 한국은 한국-미국 협력 모델을 적극 검토하되 수익성 확보를 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합의문 조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예를 들자면 기자재 구매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한국의 EPC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UAE와의 공동 진출 카드를 활용하여 사우디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한전이 2024년 수주한 가스복합 발전소 사업을 발판으로 사우디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미국과 사우디 1, 2, 3 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의 참여 보장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어서 한국의 EPC 역량이 절실한 만큼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를 한미 원전 협력의 테스트 케이스로 삼아 향후 미국 내 원전 시장 진출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